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사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러면요, 네.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다 보면 네. 주변에 박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을 잘 읽어주면요, 네. 참 그걸 고마워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네. 본인이 들키지 않는 마음을 읽어줬을 때 네. 그 상대가 얼마나 얄밉게 보이고 꼴보기 싫은지. 반대의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요, 있죠. 난 그래. 아니야 이러면서 발끈하고. 그렇죠. 어이, 뭐 잘하시네요.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렇죠. 아니라고 아닌 부정하고. 척하고. 그래서 설설 피하죠. 예. 근데 주변에서 고민 상담 같은 거 얘기하려고 전화 많이 오지 않아요? 아우, 전화 많이 오고 네. 또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랬을 때 그 고민 상담을 제가 들어줬는데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때 그러면서 진짜 네. 본인이 뭐 10년, 20년 고민했고 해결이 안 됐던 거를 박사님을 보고 드디어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뿌듯하죠. 저도 박사님 알고 나서 네. 제 마음을 많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네, 이 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좀 아파요. 왜요? 아니 그래가지고 동엽 씨가 진짜 네. 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더 행복하게 더 이 변화돼서 이 본인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을 진짜 한 모금 쥐고 있어가지고 저거 참 내 마음 또 그냥 버려도 들켰어. 되는데. 나 너무 싫어. 내 마음 떠들켰어. 아닌 척했는데 떠들켜버렸다고. 이렇게 되는군요.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최근에 청취자분들이 고민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시 그동안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고민도 만나보고 또 황 박사님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우리 박사님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답변을 찍어내셔야 됩니다. 툭툭툭툭 이렇게. 그럴 때는 공장에서 찍어내기보다는 자판기. 자판기에서 뽑아내듯이. 고민 자판기를 콕 누르면 당신에게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네. 줄 때 사람들이 조금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오늘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들 사소한 것도 다 좋으니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뭐 직장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관계의 문제라든지 너무 일하기 싫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샘플로 한번 해볼까요, 박사님? 네, 그렇죠. 4410님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우울한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껴도 표현하지 못하고요. 겉으로는 하하하 웃으며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곤 하지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성격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요. 때론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 저 같은 증상을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마치 병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증후군 이런 단을 붙이거든요. 네. 이걸 정확하게 이 마음이나 이분이 보이는 지금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하면 네. 이분은 마음 감추기 노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잘 드러나고 네.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자기 감정을 감추고 자기 마음을 감추다 보니까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긴장 수준이 더 높아지고 아무리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울고 있어요. 네, 하하하 웃지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면 상대방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내가 불편하니? 그러면 네, 좀 불편합니다. 왜? 긴장이 됐어요. 그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럼 왜 내가 저 사람을 긴장되게 만들까?
왜 너는 나를 보면 긴장하니? 예, 저를 보면 항상 저 잘못을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상당히 고맙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워 저를 콕콕 쑤시면서 네. 솔직하게 표현. 그렇죠. 그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그분은 자기 딴에는 잘하라고 네. 도와주려고 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게 송구스러워 쿡쿡 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도 좋은 마음에서 하셨으니까 충격일 거거든요. 제가 동엽 씨 보면서 네. 동엽 씨한테 동엽 씨 이렇게 좀 바꾸세요. 동엽 씨 이렇게 하세요. 아따가. 라고 해야 안 해요? 아따가. 네,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한다고 지금 리액션 난 거 그거 네. 오바예요. 예. 그때 본인이 저 앞에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고 심지어 오버하더라도 네. 동엽 씨 그건 오바예요. 동엽 씨 그건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본인이 편하지. 맞아요. 저분 앞에서는 나를 감춰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도 좀 지금 문자 주신 분하고 비슷한 성향이 좀 있는 그럼요. 게 저도 힘들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피했는데 그러면 뭐 딱 자판기 뽑듯이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근데 표현하는 이게 연습을 표현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감추는 문제가 건데.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대하고 불편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스스로 싫은 건데. 그런데 그 상대가 불편한 사람한테 자기가 스마일 보이면서 하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죠.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어차피 관계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자판기처럼 정답을 탁탁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민 사연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맞는 또 노래를 선곡해 주셨네요. 니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네, 3659님. 네, 또 이런 고민 사연이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요. 소심한 성격에 재밌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항상 겉도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해야 하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려면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시는 분은 본인이 가구처럼 그냥 붙박이장처럼 행사를 하더라도 잘 지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잘 지내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소심하지 않는 성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만 하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수용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해 있는 보통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마치 휴머니스트 성향처럼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 좀 나서고 오지랖 넓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잘 지낸다고 착각하시는데 네. 본인은 먼저 이럴 때는 내가 잘 지내는 거는 그냥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이 잘 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재밌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모르겠다. 재밌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속이 탑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이야기해도 못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그럼요. 네, 뛰쳐나왔어요. 다른 데서 네. 굳이 이유를 찾지 말고 그렇죠. 일단 모임 같은 데 좀 많이 나가면 괜찮을까요? 모임에 가면 이분이 불편해요. 맞아요. 소심한 왜냐하면 성격이니까. 소심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모임에 가면서 잘 지낼 필요 없고요.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친한 몇 분을 확실하게 사귀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또 뭐 좋고 편안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이분은 성공하신 건데 맞아요. 네. 스스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지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스스로 더 자기를 네. 자책하는 그 질문이죠. 이렇게 좁고 맞습니다. 깊은 인간관계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로맨티스트 성향이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많은 사람을 두루 알기보다는 좁고 깊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만족스럽고 또 맞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 휴머니스트나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아주 얇은 인간관계를 많이 해야지 본인이 잘 살고
또 본인이 잘 지낸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인사하고 끊임없이 얼굴 마주쳐야 되고 끊임없이 얼굴 보여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알아요. 자기 삶이 참 허망하다는 거. 다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5882님께서는 네. 아들이 사회 초년생인데요. 엄마가 타던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직 능력도 없는데 차를 사고 싶어하는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줘야 되나요? 이건 저는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입장이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들이 뭐 사회 초년생인데 차를 몰고 다니면 뭐 필요하니까 몰고 다니겠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대신 차를 사주면 아버지가 아들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마음 아닌가요? 그러다면? 근데 저는 제 또 삶의 빗대에서 생각해 보면 음흠. 제가 20대 초반에 음흠. 아버지한테 차 사다 달라고 제가 좀 졸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네. 사주셨어요? 사줬습니다. 아유, 그 아들이 그러면서 진짜.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아들은 걸핏하면 아버지 욕하는 그런 아들이 됐단 말이죠. 누가 욕을 합니까? 아버지? 아니 지금 서문시장에 어허이. 어머니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는 욕이 아니고 그 실제 옆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욕이죠 들으면. 왜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한테 아버님 정입 아주머님 차 사주니까 어떤 결과 아셨죠? 네. 근데 뭐 네,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다 다른데 저는 그냥 20살 이후 그때까지 키워줬으면 자기 맞아요, 날 키워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희 아버지 차 사주면서 진짜 멋진 말을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는 20대 차를 못 탔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너는 너는 그- 잘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차를 아빠가 사줬다. 이렇게 아니 그보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해서 사준다. 그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아버님이시네. 그렇죠. 뭐 차를 사줬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그것조차 표현을 안 하면 불효자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민 사연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2969님께서 여름이라서 옷이 가벼워지는데 점점 지방이 내 몸을 점령하는 모습에 지난 시간이 그립습니다. 한때는 이소룡의 환생이란 소리도 들을 정도였는데 허리가 일직선에서 앞으로 자꾸 휘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주셨는데 네. 다이어트로 고민 오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럼요. 진짜 그분들 많은데요. 네. 대부분 이제 본인 문제를 다이어트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이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자기가 외롭다든지 또는 자기가 군것질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살이 많이 찌신 분도 있고 네. 또 살이 그렇게 안 쪘는데도 다이어트 고민을 하시는데 미자 씨처럼. 네. 아니. 근데 예. 네. 공통적인 거는 미자 씨와는 조금 다르게 네. 네. 그분들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자기 문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실제 전 그렇지 않아요라고 부정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나 문제를 몸이 대신 표현하고 몸이 대신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병원도 아주 많이 가요. 그런데 진짜 정작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또는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에서 또는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구 탓을 해요.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제가 배운 게 적었어요. 또는 직장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자격증이 없었어요. 이런 탓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데 몸이 훨씬 착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네. 마음은 상당히 섬세하고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간교할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 몸은 상당히 정직하고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래 그럼 그걸 내 문제로 할게 이러면서 몸이 다 받아들이면 이제 몸이 아프기 아프고 시작하거나 살도 찌고 살이 찌거나 붓고. 하면서 마음이 몸을 학대하는 이제 그 상태가 일어나는 게 보통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직면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는 되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서 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활 관리를 얼마나 하는가. 보통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딱 하기 시작하면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몸무게가 저절로 빠져요. 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갈 때 막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보통 때보다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직장 근처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아침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3개월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다 빠졌죠. 살이 10kg 이상 빠진 거예요. 와. 특별하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안 했어요. 네.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야근한다고 뭐 늦게까지 있다가 또 뭐 치맥 먹고 뭐 먹고 자고 하는데 야근 끝나고 나면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방식을 택했어요. 아, 그럴 그럼 수도 1시간 반 집에 오면 땀나고 막 그러면 샤워하고 바로 자는 있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활을 바꿨더니 다른 뭐 문제들도 저처럼 직장이 계속 해결이 바뀌는 된다. 사람 지방도 갔다 오면 거기서도 걸어와야 됩니까? 그거는 본인이 지방 갔다 오면 저 양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6070님은 박사님 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식당에 가면은 가게 문을 닫았고요. 맞아요. 오늘 뭘 사야겠다 하고 가면은 꼭 품절이라고 해요. 왜 그런 이게 걸까요? 머피의 법칙이라나요? 제 뭐 하여튼 생각이 꼭 문제인가요? 아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이분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봐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저도 더 밥만 재밌는 먹으면 건- 머리카락 제 밥에만 나옵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네. 본인이 혼자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오던가요? 여러 사람과 같이 먹을 때 나오던가요? 여러 사람들하고 먹으면 나오죠. 그렇죠. 그 말은 여러 사람 먹는 게 내한테 재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마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혼자 먹을 때는 본인이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카락하고 같이 다 먹어요. 아,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신경 안 써 먹는다는 네, 거. 그런데 네. 여러 사람하고 먹을 때는 본인이 그만큼 긴장하고 먹기 싫은데 하면서 아. 밥알을 세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이 보이는구나.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꾸 나만 이래라고 피해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피해의식이 있는 분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한다고 바꿔집니까? 그럼 그럴 어떻게 때 해야 돼요? 자기가 왜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징크스라고 이해했나요? 피해의식이라고 했나요?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징크스가 아니요. 있다고 하고 징크스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끝에는 피해의식 피해의식을 때문에 갖고 있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네. 그 말은 아니야 네가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 너처럼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이걸 던지는 거거든요. 네, 맞죠, 맞죠. 이분은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걸 반대로 표현하니까 항상 자기 원하는 곳에 가니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럴 때는 긍정적인 뭐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항상 인식하고 원하는 것을 항상 표현을 해라. 그러면 몸도 그걸 알아서 있을 때를 찾아간다. 근데 본인은 말은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를 어쩌면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가서 보니까 없어. 없으니까 아 내가 그걸 사고 싶었는데 없네. 이러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자책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분은 보이시는 거죠. 이런 심리가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갑자기 왜 공부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근데 딱 시험 과목 그것만 공부하기 싫어. 네. 나머지는 진짜 밤을 새서라도 내가 책을 읽고 싶어. 네. 근데 내일 시험 있는 거 그거는 너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왜 이렇게 TV가 보고 싶습니까? 예. 저는 책상 정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말은 시간 계획표 맨날 짜고. 예, 본인이 그 시험 보는 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쁜 성적 얻는 게 싫으니까. 네. 그래서 도망가는 그 심리를 마치 내가 다른 뭔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거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섭득하는 심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네요. 네, 시험 보기 싫어서 생긴 마음인데. 준비를 그리고- 안 해서 내가. 그렇죠. 시험 보기 싫었어요. 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준비를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겠다. 그 생각이 있으면 시험 날이 기다려지고 시험아 어서 오느라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네, 시험 날이 네. 너무 행복했어요. 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네. 우리 웃어줘야 돼요. 네. 그럼요. 8760님이 신청을 주셨네요. 네, 허각의 언제나. 네, 카카오톡으로 영주 사람님께서 세 분은 결정 잘하시나요? 저는 늘 결정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도 놓쳐버리고 결국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메뉴도 함흥냉면을 먹을지 평양냉면을 먹을지도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성격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못 고치겠던데요. 왜요? 저도 비슷한데요. 네. 꼭 뭘 사야지 하고 갔다가 보면 가격 비교하고 뭐 하다 보면 못 네, 사요. 못 아무것도. 사죠. 결정을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결정을 그렇죠. 못 하겠어요. 그게 결정을 못한다라고 본인 나름대로 이유를 붙이는데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함흥냉면을 먹을지 평양냉면을 먹을지 못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왜 못 정할까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혼자 정하려니까.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네. 선택을 못 믿는 거 아닐까요? 자기 선택을 믿었을 때 이전에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나쁜 안 결과. 좋은 결과. 그렇죠. 네. 그 말은 자기 선택만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결정을 못하다가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은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맨티스트 성향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마치 정해진 운명과 같이 또는 주인님을 모시는 노예의 심정 이런 식의 심리 상태로 이분이 지금 사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엄청 싫어해요. 그렇죠. 뭔 소리야. 나는 내가 지금 오늘 저녁을 이 함흥냉면을 먹을지 평양냉면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녁을 냉면을 먹을까 말까로 결정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식욕이 상당히 떨어지신 분이고 또 저녁에 네. 이거를 어느 걸 먹을까 결정을 했다면 지금 하루 종일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냈던 분이라는 거를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왜 그럼 그럴까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먹어야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냉면집에 가도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맛은 그 구분을 다 비슷하니까. 팔아요. 네. 그리고 그걸 먹고 나면 어차피 네.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소한 거든 큰일이든 그거를 스스로 구분을 잘 못하는 심리 상태, 자기 결정을 믿을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야, 어제 제가 저녁에 일 마치고요. 네, 그 밥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처음 가본 곳이다 보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될까 저기에 들어가야 될까 몇 바퀴 20분을 넘게 돌다가 끝내는 선택을 들어갔는데 네, 선택을 좀 잘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후회해요. 그냥 자신을 갖고 들어가고 다음에 안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랬으면.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거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 중에서 더 좋은 거를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분들은요. 네. 항상 자기 선택에 있어서 만족을 가지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maximize라고 해요. maximize는 뭘 해도 최대한 뭐 가성비 최고 네. 극대화시킨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택할 때 보통 옵티마이즈와 맥시마이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최고로 좋은 걸 해야 되고 최고로 네. 나은 뭐 가성비를 그렇죠.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선택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심리에 빠지게 돼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고민이 될 텐데요. 시간이 없네요. 0011님이 아들이 직장을 오래 못 다닙니다. 가장 오래 다닌 게 7개월 정도인데요. 문제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도대체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우리 아들. 문제가 뭘까요? 주셨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해도 지금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첫째. 그 다음에 부모가 안 받쳐주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격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이 WPI 검사에서 해보면 요 두 가지 성향이 비슷하게 높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재주도 있고 뭘 해도 잘하실 분인데 항상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다른 뭐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약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세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건 내한테 안 맞아, 적성에 안 맞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걸 옮겨 타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 소질과 적성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워낙 이 적응력이 뛰어난 이 동물이라서 네. 소질과 적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맞아요. 그 말은 뭐냐, 뭐든지
일정한 기간 적어도 4, 5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까 전에 강성민 상병인가 그분이 치사병으로 갔더라고. 근데도 또 조리병으로 조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취사병이나 조리병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 원래 그걸 안 했던 사람인데. 빠른 거라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이 된다는 얘기를 그럼요, 하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네. 여기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나의 고민은 핑계다. 핑계다. 핑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민이 왜 사실은 핑계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자기 삶이나 자기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알지 못할 때 그냥 뭐 우리가 퉁친다고 그러죠. 네. 그냥 핑계처럼 이걸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자기 마음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작은 거에다가 그냥 툭 뭐 던져버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 하면 그래 네가 힘들겠구나 이러면서 조금 값싼 동정과 같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나의 고민은 핑계다. 오늘도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박사님 안녕히 가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